포크인에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지난 5년간 그 수익률 상위 50기업, 5년 동안 수익률 50기업 기준에, 그 소팅한 기준이, 일단 이제 100억 달러 이상, 아직 마켓캡이, 시총이? 그다음에, 예. 예, 뭐, 원유, 오일이나 에너지나 이제 뭐, 은행, 부동산은 제외시키면, 음, 5년 5년 동안 S&P 500이 56% 올랐고요. 다우가 34%, 나스닥이 7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많이 오른 첫 번째 종목은 IT 같겠지만 아닌 셀시어스 홀딩스입니다. 음, 4,573%가 진짜, 올랐습니다. 아유, 진짜 많이 올랐네. 네. 4,573%가 올랐고요. 최근에 뭐 좀 빠지긴 했지만 엠페이지 에너지가 2,635%. 지금 50개 중에 본인들이 혹시나 뭐 사고 판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세 번째가 이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219%, 뭐 4위가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급등할 때 기간이 포함되니까 음, 1185%. 다섯 번째가 라티스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제가 2017년에 처음 오프라인 강의할 때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아, 근데 이게 1106%. 그때가 6달러, 7달러 할 때였는데 이게 100달러가 넘게 갔어요. 어, 어쨌든 이 종목이 1100%, 그다음에 ASM 인터내셔널이 902%쭉 이렇게 나오요. 그 8위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음, 623%. 뭐 이름 음, 있는 거 이제 뭐 트레이드 데스크 470, 일라일릴리 467, 뭐 이렇게 몽고디비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IT 중에 이제 몽고디비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케이던스 뭐 음, 400% 이렇게 올랐고, 알만한 기업 뭐 브로드컴 거의 391, 온세미도 369, 비만과 관련된 이제 노로디스크 음, 346, 시놉시스 이런 거 아니까 아실 거예요. AMD가 330, 뭐 성정모 크루관계 엑선 이게 326, 뭐 이런 음, 식으로 쭉 올라와서 어, 뭐 쭉 다 보시면 아실 거고, 퍼스트 솔라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죠. 많이 빠지긴 네. 했지만 들어가 있고, 애플이 248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이 엔티그리스라는 건데 200%, 206%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10%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한 건 이제 세 개밖에 없고, 세 개를 보유했고, 그 한 것까지, 그러니까 매매를 한 거는 지금 보니까 한 네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도 제가 50개 중에 10개도 못 해봤어요. 어, 그만큼 이제 종목이, 예,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정도 수익을 뭐 적어도 몇백 퍼센트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 근데 이게 음,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사고 판 것도 많고, 많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이제 말했던 이것도, 사놓고, 이게 지금 1000%가 올랐는데, 와, 그게 한 1000%. 2년, 말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1년인가. 음, 그래서 그냥 중간에 털렸어요. 저도 없고요. 뭐, 몽고디비 같은 것도 사고 팔고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신이 있고, 뭐 좀 괜찮은 종목은, 어쨌든, 이 기업들, 대부분 아마 기본이 이제 매출 증가는 많이 했을 거예요. 음, 셀시어스 같은 게 이제 매출 증가율이 뭐 상당했을 거고, 대부분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었을 겁니다. 다 우량 기업 대부분 찾아보면, 다들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참, 뭐, 부럽네요. 1000%, 10,000%만 얘기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거를 온전히 수익화 시키기가 못하죠, 문제는. 쉽지 않죠. 쉽지 그러니까, 않죠. 그게 쉽지 않죠. 어제도 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리 효과를 누리는데 어마어마한 음, 심리적인 그런 저항들이 있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종목 피킹하는 거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종목, 그러니까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 시장 전망에 대한 음. 그 내부의 그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이 엇갈리게 나왔어요. 예. 예, 그 모건 스탠리 이제 앤드류 슬림몬이라는 분은 연말까지 해서 이제 그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S&P 500의 낙관적 전망 에다가 이제 피센트 세븐에 의한 상승 뭐 이걸 음. 이야기했는데 마이클 윌슨은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마이클 윌슨이 그래서 보시면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분은? 의견을 자꾸 바꾸는데 뭐 오히려 이제 마이클 윌슨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뭐 약간 비아냥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음. 긍정적 신호로 받아줘야죠. 뭐. 일단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음.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포지션을 많이 지금 줄였거든요. 이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어. 조정받는 그보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어, 포지션을 너무 많이 줄였다. 그래서 음. 포지션을 좀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줄인 거를 조금 복구를 하면은 주가 상승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AD 라인인데 이종 그 S&P 500의 AD 라인이 빠지다가 그래도 이 소위 말하는 고점이 이제 저항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이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서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확산세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음. 51선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죠, 다시.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으니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은 저희랑 좀 반대죠. 여기 이제 BMO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매수 기회다. 오. 네. 특히 이제 어. 그 노미널 명목 그 10년물 수익률이 음.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BMO에 이제 그 인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내용은 2024년에 22년 상반기니까 뭐 한 6월까지 음. 3%에 이를 것이다. 한 1% 빠진다는 거예요. 1% 넘게. 어우. 네, 1%뭐 정도. 음. 그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는 연준이 원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없이 빠질 것 같다. 음.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긴축 효과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의미 있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못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간 반대된 이 채권 그 매수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어. 어, 진짜 그럴지는 뭐 봐야겠죠. 음. 다음은 현재 아,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에, 그 JP 모건 쪽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 성장 우려보다 훨씬 더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음. 아, 일단 이게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해지면 이 현재 국채 포지션, 저번에 한번 봤던 그 국채 포지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걸 생각했을 때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래서 주식 매수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좋은데 결국에 이게 하락한다는 건 요 앞전 여기랑 약간은 뭐 비슷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 그 성장 우려는 그 소위 말하는 CS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렇게 급락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빠지면 주식 시장도 이제 보통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밀려야 되지만 이거보다는 얘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발표했었는데 뭐 6분기 그러니까 이게 어 YY로 이제 줄어들긴 해요.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계속 이어갔고,
지역별로도 그 성장성은 뭐 그래도 유지됐고, 가장 뭐 그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업의 그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가 지금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죠. 음, 어, 보시면 22년과 23년에 매출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레비뉴, 매출 원가는 줄었어요. 음, 그 다음에 토탈 영업 비용,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그대로 뭐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위가 이제 뭐 매출이 늘고 위 비용이 주니까 당연히 아랫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예.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이번 분기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역대 최고를 기록합니다. 이번에. 네, 음, 그렇고 3분기 가이던스도 이제 상향하면서 주가가 뭐 아이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이 레버리지가 이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도 상당히 높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음.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이제 뭐, 이 베니오프가 이제 뭐 AI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뭐, 그, 봐야 될 거는 결국 이제 곧 개최되는 그 포스라는 행사에서 AI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이야기할 것 같고요. 음, 또 하나는, 그 AI 기능이 자기들 제품 전반에 이제 통합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일반 소위 말하는 이건 제너럴 AI니까 AGI에서 뭐 AI 기회를 찾을 거다. 궁극적으로는 음, 일반 인공지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AI 이야기 계속했고 그 통합 과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슬랙 부분이 이제 AI 도구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아까 그 채팅창에 누가 마리아나 ETF 왜 올라가냐, 아, 아, 마리아나 ETF? 예, 올라오는데, 이틀 연속 올라오는데, 어. 미국 보건당국에서 이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어요. 예, 아, 잠재적으로 대마초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죠.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 앤 휴먼 서비스의 고위 관계자가 8월 29일자 서한을 보냈어요. DEA에 어, 마약 단속국의 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를 규제물질법에 따른 그 3등급 약물로 재분류해달라. 그래서 이제 좀 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힘 하나도 없던 그 3D 프린트 쪽이 애플 와치 9에서 소위 말하는 그 바깥에 나오는 그 스틸 셰시, 그 부분을 이제 3D 프린트로 테스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 약간 뭐 중국 쪽에서 좀 긴장할 것 같은데, 이쪽 그 제조하는 그 방식이 3D 프린터로 하게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만약 음, 이제 애플마저 이런 그까지 방식의 변화가 오면 아마 3D 프린터와 관련된 쪽이 좀 그래도 이제 좀 빛을 약간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왜냐하면 진짜, 예. 이제 이걸 쓰면은 생산 시간도 단축되고요, 뭐 재료도 적게 들고 폐기물도 줄여갖고 뭐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또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네, 그다음 저게 원래 이게 그 3D 프린팅이 2013년, 14년에 엄청 셌잖아요. 그 한 번 이제 기대감이 셌는데 결국 아, 뭐 산업에 쓰이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산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개인 소비자가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좋은데, 음, 그게 안 되고, 이거 혹시 그런 장기 쪽은 괜찮잖아요, 장기. 사람이 장기. 그것도 예. 이제 좀 시간은 뭐 걸리겠죠. 뼈 같은 아, 경우나 뭐 그런 건 그런데 음, 저희 이제 3D 프린트 그쪽 분야를 기대하는 거는 AI죠. 결국. 알죠. AI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뭐라 하죠, 세밀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머신러닝을 통해서
물건 그 하나 이렇게 분사해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미세한 그런 부분도 그 음, 말끔하게 이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단 뭐 시작을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보면 좋고, 엔비디아 이야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AI 서버 시장 커진다는 이야기 가운데 뭐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그다음에 AMD 뭐 이런 쪽 그 현재 폭스콘에서 좀 더 높였어요. 이 서버 시장이 커지는 거를 1,500억 2030년까지 이제 1,500억 음, 달러로 이제 커진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음, 일단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베니오프가 이야기했던 건 뭐 AI 혁명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더니니까 여명기 뭐 새벽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 했으니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오일하고 가스 그 장비 서비스 이쪽이 센데 지금 보시면 되게 세거든요. 네, XOP나 아니면 이제 PXJ 보면 아, 이 그래프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헤드앤숄더니까. 음,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좀 주가도 계속 좋아요. 특히 여기에 속하는 여기에 속하는 그 어, 뭐죠? 원유 생산 기업들이 그쪽 관련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 뭐, 가끔 이제 뭐, 플러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길래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 소위 말하는 카본, 그러니까 뭐, 이걸 탄소라 그래야 되나요? 네, 저탄소에, 네, 저탄소 수소 생산. 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탄소 발생을 많이 안 시키는 수소니까 그린 수소겠죠. 네, 근데 그린수소, 네, 이게 생산이 네, 이 생산량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보조금이 약 그 2,800억 달러래요. 이 총 보조금이 미국에 300% 증가했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제 1,370억 달러가 적격 프로젝트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불 케이스는 상당히 높죠. 그 현재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 편이고, 로우 케이스는 약 한 절반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격적으로는 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뭐 단기에 뭐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한 10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 뭐 음, 그린으로 가는 데에서는 수소의 역할이 뭐 또 한몫을 한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